자, 전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의 복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운동은 라이팅하는 방법, 바로 네 가지 물리량, time, sentence, velocity, acceleration을 설명하면 된다. 근데 이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를 말하는 거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말합니다. 자, t를 왼쪽으로 넘기면 v 곱하기 t,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를 얘기하고,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속도의 변화량, 그 속도의 변화량에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정지어서 운동을 설명하는데, 일단 직선 운동만 다루겠다. 직선 운동은 바로 1차원 운동만 다루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운동들 중에는 우리가 매우 규칙적인 운동인 딱 이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등 속도 운동, 속도가 같은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등 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같은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이든 등가속도 운동이든 이 운동에 대한 질문은 딱 네 가지 물리량밖에 없어요. 네 가지 물리량 뭐죠? 다시 한번 T, S, V, A.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 이 외에 벗어나는 질문은 없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일정하면 등속도 운동이지만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이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구별을 해보면 V0가 있고, 즉 처음 속도가 있고 나중 속도가 있고, 그로 변화를 단위 시간 동안의 변화량의 의미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량이 또 이렇게 4개였지만 우리가 속도가 처음 있고 나중 있는 것과 같이 해서 5개의 물리량으로도 구별을 가능하죠. 이런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든 식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VT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하시면 이 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시간에 따라 자, 여기에 우리가 y절편에 해당하는 1차 함수 형태의 식이지만 여기는 이제 처음 속도의 의미가 되겠죠. 뭐일 때? 0초일 때 처음 속도 y값. 그 다음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y값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해요? 일정하게 증가하죠. 이렇게 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네 등가속도 운동이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래프 해석하는 방식, 첫 번째 x축 y축 물리량 확인해라, 두 번째 기울기 확인해라, 세 번째 주어진 어떤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해결을 해라. 그걸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VT 그래프네요. VT 그래프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 이거 확인하게 되면 두 번째 기울기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읽으면 됩니다. 그래프상에 x의 t의 변화량분의 y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이런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데 어떻게 규칙적이에요? 속도가 증가하는 게 규칙적이죠. 이런 규칙적임을 바로 이 가속도 하나로 이 운동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면적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러면 이런 면적이 형성되면 어떤 특정한 t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 속도 v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처음 속도가 있고 나중 속도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의 면적을 구하라면 얘는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겠죠. 사다리꼴 면적 구하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구하게 되면 이 면적이 갖는 의미는 뭐냐? 이 면적은 바로 v 곱하기 면적이 갖는 의미는 v 곱하기 t의 물리량이다. vt는 뭐예요? 바로 s 변이를 의미한다. 바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 자, 우리는 이 면적을 구할 때는 바로 x축과 y축과 이루는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과 y축 안에 있는 이 면적은 바로 변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물리량을 어느 적재적소에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그래프를 우리 우리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아직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차근차근 그래프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분석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몇 페이지냐? 3페이지. 3페이지에 그래프가 하나가 등장했죠. 3페이지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했어요. 자, X축 동그라미. 자,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자,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자, 얘는 이동거리죠. 변이가 아니네요. 변이가 아니다. 그래서 ST 그래프인데 이동거리와 시간에 따른 그래프.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될까? 자, 여기 기울기는 T분의 S. 근데 이 S가 변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동거리예요. 그러면 얘는 V인데 이 V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속력.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순간순간 바뀌고 있어요. 기울기가 일정하지가 않죠.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는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T1일 때 또는 T2일 때 순간 속력하면 우리가 기울기의 의미인 이 속력의 의미, 즉 순간 속력이 되겠어요. 즉 순간 속력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 자, T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번 볼까요? 자, 살짝 그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T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그으면 기울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T1일 때부터 T2까지 기울기는 점점 커지는데 사실 이 기울기도 평균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좀 작은데 얘는 크고 그 평균은 바로 출발점에서 도착점 총 길이, 총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걸린 총 시간이 되겠죠. 총총 붙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 했죠? 바로 평균의 개념이 된다고 했죠. 원래 평균의 개념은 평균, 즉 속력이라고 했죠. 평균 속력은 이제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습해 왔습니다. 거기에 앞에 뭐만 갖다 붙인다? 총총만 갖다 붙인다. 근데 그게 바로 그래프상에서 두 점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의 의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거에 어떤 정해져 있는 T1과 T2, 그 다음에 S1과 S2 사이에 이 두 점의 기울기는 결국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뜻하는 바로 평균 속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력 두 점의 기울기, 이렇게 평균 속력은 두 점의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평균 속력은 임의 시간 동안 동안의 속력, 평균값을 말한다. 그 평균값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도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순간 속력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t, 우리가 어떤 순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수학적인 방법인데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아직 수학 시간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느낌만 가지시고 우리가 정작 확인할 거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사실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 요 접선의 기울기 사실 구할 수 없죠. 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접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속력을 구하라고 할 때 쭉 연장선을 그으면 이런 곳에서 이 두 점이 힌트가 주어져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울기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산수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속력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극한값을 통해 가지고 미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나중에 뭐 대학교 가서나 관련 전공자들이 이제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소개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넣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속도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 이동거리라고 안 하고 이 자리에 변이라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기울기는 시간분의 변이기 때문에 속력이 아니라 이제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주어진 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0점에서부터 S2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거리가 기준점으로부터 계속 멀어지죠. Y값이 이렇게 쭉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중간에 방향이 바뀐 적이 없죠, 여러분. 방향이 바뀐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동거리인 동시에 변이가 돼요.
고로 얘는 사실은 방향이 안 바뀌었다면 변이고 기울기는 속력인 동시에 속도다라고도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또 그래프가 어디 나오냐?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이 그래프, 자,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t, x축 t, y축 s, st 그래프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 운동의 명확한 어떤 특징이죠.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이동거리가 그 대응하는 값들이 쭉 나오지만은 이 전체 운동 속에서 변하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 숫자가 뭐야? 바로 이 기울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바로 이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이다. 그럼 그거에 대한 뭔가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 약속이 뭐다? 바로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실제 기울기의 의미는 얘가 1 증가할 때 여기 y가 얼마 증가하느냐 이 개념이죠. 그럼 이걸 해석해 보세요. 시간당 1초당 이동거리,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결국은 얘가 바로 속력의 의미가 되겠죠. 역시 이동거리가 있으면서 방향이 바뀐 적이 없죠. 사실 그러면 이동거리인 동시에 변이가 되고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다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얘 면적은 의미 있을까요? S 곱하기 T, S 곱하기 T가 어떤 약속이 되나요? S 곱하기 T. 자, 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약속한 어떤 물리량에다가 ST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거 ST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넘기고 T제곱, T제곱. 그럼 VT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면적은 얘는 의미가 없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는 VT 그래프는 네 가지를 설명하고 나머지 ST와 AT는 딱 두 가지만 설명한다. 이렇게 또 기억해 두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그래프 해석 끝났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같다, 등 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위치를 설명할 수 있고, 그 특정한 위치에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운동을 속도가 얼마인 등속도 운동이다.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자, 또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네, 등속도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죠. 이걸로도 이제 해석이 되고, 두 번째, 또 기울기가 의미가 있냐 없냐 따져보는 거예요. 기울기, x의 물리량분의 y의 물리량. 자, 이거 해석해 볼까요? 기울기는 1 증가할 때, x가 1 증가할 때, 시간이 1초 증가할 때 속도가 얼마 증가하냐? 시간에 따른 속도의 증가량. 그게 결국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즉 가속도를 의미하죠. 근데 이 등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얼마다라고 볼 수 있어요? 0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0인 운동은 결국 등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가속도 의미 있었고요. 자, 면적은 의미가 있냐 없냐 따져봅시다. 면적은, 자, 얘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의 면적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면적은 바로 두 물리량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 뭐 관계? 이 곱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냐? 거리,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한다? 이동거리를 얘기한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속도라고 나와 있죠? 그럼 속도에 해당하는 S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변이죠. 사실은 변이에요, 변이. 이 면적이 바로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의미고, 우리가 여기에는 물리량 T, S, V, A 네 가지 물리량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운동, 등속도 운동에 대한 어떠한 질문에도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변이가 뭐냐? 면적 구하고. 가속도가 뭐냐? 기울기 구하고. 속도가 뭐냐? 그냥 X축의 Y값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설명할 때 바로 VT 그래프를 그리면 웬만한 건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ST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AT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VT 그래프로 고치고 AT 그래프는 VT 그래프로 고치는 이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운동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자, 여기 운동을 설명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바로 VT 그래프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형성평가 문제는 풀었었고요. 자, 또 넘어가고 우리가 체크 안 한 부분이 있는지 봅시다. 자, 가속도에 대한 얘기. 여기도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얘 그래프가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증가는 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죠.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이냐? 가속의 이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고 이 운동을 또 설명을 할 수 있어. 속도가 증가는 하는데, 즉 변하는 운동인데, 즉 가속도 운동이긴 한데, 이거 등가속도냐 아니냐 이건 걸 따지는 거죠. 자, 얘 기울기 의미 뭐였죠? 자, 얘 T, S, V, VT 그래프다. 그러면 기울기는 이제 좀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T분의 V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자, T1일 때의 가속도는 얼마야? 바로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T2일 때의 가속도는 뭐야? 바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면 가속도가 점점 커지는 운동이다. 이런 건 사실 불규칙적인 운동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이런 불규칙적인 운동도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평균적인 가속도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적인 가속도는 바로 VT 그래프에서 두 점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앞에서 했던 거에서 평균 속도를 구할 때 두 점의 기울기였어요. 무슨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근데 지금 뭐예요? VT 그래프에서 두 점의 기울기가 뭐다? 평균 가속도다라는 거예요. 평균 가속도. 왜? 순간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이것마저도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설명하려면 평균적으로 이러한 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설명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의 의미 그래프상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순간 가속도의 의미는 바로 그래프상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볼까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수 자료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 다양한 운동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고 보더라도 복잡한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복잡한 운동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운동도 구간별로 나누면 규칙적인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하나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시간의 그래프. 자, ST 그래프네요. 자, ST 그래프 동그라미 쳐요. 네.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1번이죠. 자, 2번. 기울기 의미 있나 없나 따져봅시다. 기울기는 얘는 한번 기울기 중간중간 한번 표시해볼까요? 점점 작아졌다가 좀 일정했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기울기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 규칙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은.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규칙적이진 않지만 전체 과정을 나름대로 설명은 할 수 있다. 왜? 바로 기울기의 의미가 T분의 S. 자, S가 뭐예요? 지금 이동거리야, 위치야. 위치죠. 위치라는 건 위치의 변화, 즉 변이를 말한다. 즉 속도를 말한다. 속도가 커졌다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일정한 운동. 일정한 운동은 뭐야? 등속도 운동을 했다가 다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면적은 의미가 있었어요? 없죠. 면적 없다. 자, 그러면 이 운동 끝났어요. 해석 끝났어요. 근데 ST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 A 구간을 한번 보면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라고는 할 수 있는데 속도는 줄어들었어요 하는데 이게 일정하게 줄어들었는지 일정하게 그냥 지멋대로 줄어들었는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ST 그래프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얘가 어떤 규칙적인 운동,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이 A가 일정하게 줄어든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어요. 자, C 구간 볼까요? C 구간은 속도가 증가했죠. 이 증가가 아주 작은 시간 동안에 일정하게 증가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ST 그래프는 좀 한계가 있어요. 운동을 설명하는데. 자, 근데 VT 그래프 볼까요?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다.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일정하게 변하네. 가속도가 일정하네.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얘는 A, B, C가 바로 등가속도,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구간별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운동,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운동 두 가지,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바로 이걸로 설명 가능하죠. 자, 기울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잃는 거라고 해서 외우지 마세요. 왜? 이 속도와 나중에 가속도가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축과 y축을 읽어요. x축의 물리량 t, y축의 물리량 t분의 v는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이 기울기 자체가 바로 이 t1까지의 가속도를 말하는 거고, 얘는 기울기 없죠. 0이죠.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 운동. 자, 면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S1의 면적, S2의 면적, S3의 면적, 자, 이 면적들은 전부 다 바로 V 곱하기 T의 의미인, 즉 변이를 의미하죠. 변이. 자, S1의 위치 변화, 그 다음에 S2만큼의 또 위치 변화가 있고 S3만큼의 위치 변화가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플러스 속도로 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 얘도 플러스 속도. y 값이 다 플러스 값이죠. 얘는 줄어들긴 하는데 속도가 들기는 하지만 속도가 계속 플러스인 상태에서 줄어들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데 느려지는 거지 반대로 가는 건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위치 변화들이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VT 그래프는 이렇게 네 가지 물리량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AT 그래프 한번 볼까요? AT 그래프.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 얘는 뭐야?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초당 그 마이너스 값만큼 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기울기 의미 있었나요? 기울기 t분의 a, t분의 a. 억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었죠. 얘는 기울기 의미 버리고, 자, 얘 면적은 뭘 의미한다? 바로 a 곱하기 t. at는 v가 아니에요. 뭐예요? 델타 v예요. 델타 v 속에 v 마이너스 v 제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한테 델타 v는 많이 안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이거 나중 속도를 많이 물어보죠. 항상 이 면적에다가 AT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 면적에다가, 즉 속도의 변화량에다가 처음 속도를 뭐 해줘? 1로 넘겨서 더해줘야 나중 속도가 된다. 요거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자, 아직까지 그래프 해석 연습해봤지만은 아직 여러분들한테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통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프는 우리가 수업 시간 전 시간에 우리가 한 번씩 다 그래프 해석하면서 다 연습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성평가 예제를 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상에서 운동. 1차원이구나. 항상 이제 여러분 1차원 나올 거라는 거 이제 직감할 수 있겠죠. 자, 시간에 따라 무슨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네요. 자, 그래프 나오고 이에 대한 운동으로 설명. 뭐 물어봐요? 이동거리는 얼마냐? 가속도 크기는 얼마냐? 가속도 크기는 8초일 때와 2초일 때보다 크다. 즉 8초일 때와 2초일 때의 가속도를 비교해봐라. 자, 이거 항상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복습해볼까요? X축, Y축 물리량 확인. 자, 그 다음 기울기 의미 확인, 면적 의미 확인. 그래서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 여기에는 우리가 운동을 설명하는, 이 운동을 설명하는 시간에 따라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다 설명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 유용한 방법 너네들 잘 이해하고 있니? 운동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할 줄 아니? 이런 운동을 했다면 그러면 너네는 이 운동을 이제 뭐 제대로 설명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이런 뜻이겠죠. 자, VT 그래프입니다.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시간에 따라 속도가 2에서 시작하죠. 자, 보세요. 0이 아니에요. 0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속도를 갖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2에서 일정하게, 자, 3초 동안 일정하게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얼마로? 4가 됐어요. 그 다음에 3초에서 6초 4가 일정해요, 속도가.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속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테스트. t분의 v는 뭐다? 가속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가 두 개가 있죠. 0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미리 구해 놓는 거예요. 자, 뭐 얼마? 3 증가할 때 2 증가네요. 그러면 3분의 2 기울기다. 자, 얘는 얼마야? 4 증가할 때 얘는 감소죠. 4 감소했죠. 자, 4 증가할 때 4가 감소했다. 얼마? 마이너스 1.
자, 이거 좀 지우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는 뭐야? 가속도가 0에서 3초 동안에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3분의 2. 6에서 10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 자, 그 다음 면적. 면적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면적은 V 곱하기 T죠. V 곱하기 T는 뭐만 한다? S. 자, 이 면적은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네요. 그럼 세 가지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는 사다리꼴 살짝 지우고 2, 4 더해요. 얼마에 6이죠. 6을 미리 2분의 1을 해볼까요? 3, 3은 9m 이동했다. 9m. 3, 4, 12m 이동했다. 삼각형이네요. 4, 6에서 10이니까 4 곱하기 4, 2분의 1, 8m. 그래서 얘는 9m 갔다가 12m 갔다가 8m 간다. 근데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운동을 직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9m를 쭉, 자, 9m를 쭉 이동했다 해봅시다. 여기 얼마? 9m. 근데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 점점 빨라졌어요. 여기가 3초까지 3초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3세컨드. 자, 그 다음 3초는 뭐예요? 4m/s를 일정하게 쭉 가는데 얘는 몇 미터? 3초 동안에 얘는 12m가 가죠.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자, 그 다음은 뭐야? 6에서 10초까지 4초가 아니에요? 4초 동안 얘는 어떻게 가요? 8m를 가는데 어떻게 해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가요. 그래서 여기 얼마? 8m.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에서 3초 후에는 9m 플러스 9 위치에 있다. 자, 얘는 몇 초 지난 거예요? 6초 위치에서는 9 더하기 10이 얼마? 20 플러스 21m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또 4초 지난, 그럼 총 몇 초 지난 거예요? 10초 지나면 얘는 총 29m 플러스 29m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서 쭉 가면서 지금 보세요. 얘는 빨라졌다가 일정했다가 점점 느려지지만 방향이 안 바뀌죠. 그래서 이 y값 속도가 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 x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y값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다 한쪽 방향으로 직선 운동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갔다가 또 이렇게 되돌아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되돌아올 수도 있는데 되돌아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1학년 수준이라고는 저는 좀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 최소한 그냥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 정도만 분석할 수 있어도 1학년 수준에선 충분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겠죠.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동거리도 있고 이렇게 가면서 변이가 또 달라지고 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기 해석해 볼까요? 3초에서 6초까지 이동한 거. 이동거리네요. 이동거리 3에서 6. 3에서 6이 얼마? 여기 그냥 이동거리는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12m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동거리라고 해서 방향 고려하지 않고 총 거리 얘기하면 되는데 총거리 얘기하면 되는데 그 총거리가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냥 변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12m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받고 8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8초는 어디에요? 8초 이쯤이네요. 이쯤에서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 우리 미리 구해놨네. 그럼 마이너스 1. 근데 1이네? 그럼 맞아 틀려? 여러분, 뭐뭐의 크기는 방향은 가속도도 방향이 있어요. 줄어드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뭐뭐의 크기 물어보죠. 그럼 뭐뭐의 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더라도 뭐만 해주면 돼? 절대값으로 답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왔다? 크기는 절대값. 그래서 1m/s 제곱이다. 자, 디귿.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변이의 크기는, 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이 세 개는 전부 다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데 크기만 물어보면 전부 다 절대값만 가지고 답하면 돼요. 뭐뭐의 크기는. 항상 질문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물어보는 뭐 이런 형태의 뭐 숫자는 여러분들한테 잘 질문 안 합니다. 그냥 숫자
크기에 대한 것만 제대로 설명하면 방향 고려해서 크기 구한 거니까 너네는 방향의 의미를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라는 차원에서 뭐뭐의 크기는 형태로 질문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8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아까 우리가 구했죠. 8초일 때 얼마? 8초의 기울기 뭐뭐의 크기는 절대값 1. 얘는 3분의 2. 1이 크죠. 8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라는 얘의 얘기도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자, VT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리도 얘기할 수 있고 가속도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y 값에 따른 뭐 어느 몇 초 때 속도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도로를 따라 운동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2초 동안 이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옳게 나타낸 그래프는. 자, 20m/s로 속도가 20 됐다가 속력이죠. 속력이 20 됐다가 19, 18, 17, 16, 15, 1, 0. 여러분, 속력이 0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정지했다라는 얘기죠. 20으로 출발해서 멈췄다. 근데 2초 걸렸다. 이런 얘기죠. 속력. 자, 그러면 속력에 따른 거리. 여러분, 이 기울기 의미 뭐죠? 가속도죠. 예, VT 그래프니까. 그래서 T분의 V. 여기 여러분 또 여기 속력이 줄어드는 동안에 방향이 바뀐 적이 없죠. 정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속력인 동시에 속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가속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 가속도는 속력이 줄어드는 가속도 또는 속도가 줄어드는 가속도. 그래서 2분의 20, 2 증가할 때 20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 m/s죠. 무슨 얘기냐? 1초당 10씩 줄어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상할 수 있겠네요. 1일 때 얘 얼마 값을 가져? 10의 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예상도 가능하고요. 자, 면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자, 면적. 요 삼각형의 면적이요. 삼각형 구하면 되는데 바로 V 곱하기 T의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VT 해서 여러분 2 곱하기 20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야? 의미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변이 S를 말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죠. 삼각형 면적 얼마야? 20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0m. 그래서 얘는 20m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속력이 줄어들면서 정지하는 상황이다. 자, 이걸 머릿속에 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1초, 2초 지나면서 속력이 빨랐다가 점점 느려져 가지고 정지.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방향 바뀌지 않았죠? 요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일단 최대 이동거리 20이네요. 그럼 여기 40까지 갔다라는 이 얘기는 다 이제 거짓말이 되겠죠? 2초 동안에 20m 갔다. 근데 3번일까 4번일까? 자,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얘는 지금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숨은 의미를 찾아야 돼. 어떤 숨은 의미를 찾아야 돼? 기울기. 자, 기울기는 T분의 S. 바로 속력 V죠.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얘는 기울기가 순간순간 작아지는 거죠. 속력이 줄어드는 거. 얘는 속력이 빨라지면서 20m 가는 거. 얘는 속력이 줄어들면서 20m 가는 거니까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직선도로에서 1차원 운동이네요. 철수와 영희가 정지해 있다. 자, 정지라는 말은 우리가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했어요. 뭐 처음 속도가 0이다라는 정말 힌트를, 속도가 0이다라는 걸 주고 있죠. 정지해 있는데 그래프는 철수가 먼저 출발하고 2초 후에 영희가 출발하였을 때 두 사람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다. 자, 무슨 그래프라고요? AT 그래프. AT 그래프 기울기는 의미 없었죠. 면적은 뭐다?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바로 A 곱하기 T의 의미인 델타 V를 말한다. 자, AT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운동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철수는 가속도가 1인 운동이다. 영희는 자, 가속도가 0이었다가 3이었다가 그 다음에 4초부터는 다시 가속도가 0인 운동이다. 자, 복잡하죠. 그럼 전체적인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지금 감이 안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AT 그래프는 VT 그래프로 고쳐라. 자, VT 그래프로 고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뭐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특별한 뭔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철수의 운동이 굉장히 규칙적이죠, 여러분. 그럼 철수의 운동부터 먼저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철수. 자, 철수는 처음에 무슨 상태? 정지, 속도가 0이었대. 그러면 0일 때 여기 0,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 여러분 또 미리 하나 확인해 볼까요?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기울기는 T분의 V. T분의 V는 뭐다? 가속도다. 철수는 뭐예요? 가속도가 얼마인 운동? 1인 운동. 1. 변하지 않아. 규칙적이야.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이렇게 쭉 증가한다. 괜찮죠? 여기 나와 있는 시간들 우리가 뭐 2초 단위로 한번 끊어 볼게요. 왜냐? 여기 0이가 2초 단위로 이렇게 변하니까. 자, 여기 2일 때 여기 4. 자, 여기 한 6 정도 하고, 자, 여기도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y 값은 얼마겠어? 철수는 2일 때 일정하게 증가니까 2m/s. 얘는 얼마라고 봐야 돼? 기울기가 1을 유지하면서, 왜? 철수의 가속도는 1이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4 증가할 때 4 증가해야 되니까 4. 그 다음에 6일 때 철수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6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철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철수의 기울기는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철수 운동 다 설명했어요. 자, 영위 운동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위는 처음 상태 뭐라고 했어요? 0. 자, 0. 자, 그런데 여기가 철수가 먼저 출발하고 2초 후에 영위가 출발했다. 그러면 2초 동안은 영위는 계속 정지 상태, 즉 속도가 얼마인 상태? 계속 0이어가지고 자, 면적이 없죠. 면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이동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자, 가속도가 0이가 2초에서 4초 동안 가속도가 얼마야? 3이야. 그러면 여기 기울기 몇 자리를 그어야 돼? 이 2초라는 동안에, 즉 2초에서 4초 동안 기울기 3자리를 그으면 되겠죠. 2 증가할 때 얼마 증가해야 기울기가 3이 되겠어요? 6 증가해야 되겠죠. 6.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4에서 6 동안의 영위는 가속도가 얼마야? 0이야. 속도 변화가 없어.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운동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세요? 자, 요 파란색이 뭐다? 영위의 운동. 빨간색이 철수의 운동. 자, 뭐 여기까지 괜찮죠? 네. 여기까지 괜찮고 우리가 또 하나 추측할 수 있겠네요. 여기 3일 때 3초일 때 1 증가할 때 기울기가 3짜리니까 얘는 얼마? 3. 아, 그럼 3초일 때 0위의 속도도 3. 그 다음에 3초일 때 철수, 이 빨간색의 점에 해당하는 것도 3. 뭐 이런 특징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0위는 4초일 때 뭐 하고 있냐? 4초일 때 속도를 6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정지는 속도가 0이다라는 것인데 틀린 말이죠, 여러분. 0에서 6초 동안 철수의 속력, 0에서 6초 동안 철수의 빨간색의 요 속력은, 여러분 근데요 갑자기 또 속력 나왔죠? 그럼 이동거리와 변이 구별해라 라는 얘기인가? 근데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철수 같은 경우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데 마이너스 속도가 된 적이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방향이 바뀐 적이 없죠. 그러니까 속력인 동시에 속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철수는 속도가 어떻다? 일정한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죠. 근데 그럼 뭐가 일정하다니? 속도가 증가하는 게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다, 이 말이 틀렸네요. 속력은 일정하다가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말이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가짜만 붙이면 2번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신경 쓰가면서 이 운동을 분석해야 됩니다. 3. 3초일 때와 3초일 때 철수와 0이 속력 같다. 3초일 때 둘 다 뭐야? 빨간색도 3, 파란색도 3초일 때 3. 그래서 정답 3번.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나머지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3초일 때 0이의 속력은 5초일 때보다 0이의 속력은 3초일 때 얼마? 3. 5초일 때. 이거 5초일 때 얼마예요? 0이 6이죠. 크다? 3초가 크다? 틀렸죠. 5초일 때가 더 크죠. y값 너네 이렇게 제대로 읽을 수 있니? 0이 이 상황에서 y값 제대로 읽을 수 있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5번. 0에서 6초 동안 철수의 이동거리. 그 다음에 0에서 3초 동안 이동거리. 철수의 이동거리는, 이건 또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철수의 이동거리는 3초일 때는 바로 요 넓이죠. 요 넓이. 3초일 동안의 이동거리. 선생님, 변이 아니에요? 네. 변이인 동시에 이동거리예요. 왜? 방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왜? 속도가 계속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죠. 즉 반대 방향으로 간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동거리 얼마? 삼각형의 넓이 3, 3은 9에다가 2분의 1, 그럼 2분의 9, 4.5m. 그럼 얘는 0에서 6초. 0에서 6초는 또 다른 색깔, 이렇게 검은색의 면적을 말하는 거죠. 66에 36. 66에 36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18m. 2배이다? 몇 배예요? 4배죠, 4배. 4배이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운동을 설명하려면 시간에 따른 위치, 속도, 가속도 어떠한 질문에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으려면 바로 VT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석하는 게 정말로 이거밖에 답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운동의 기술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도대체 앞으로 뭘 공부할 거냐, 이것만 제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운동 딱 2가지 있다고 했죠. 등속도 운동.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등가속도 운동. 그럼 이제 궁금증이 좀 생겨야 돼요. 어떨 때는 등속도 운동이고 어떨 때는 등가속도 운동인지,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등속도 운동하고 뭐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하는지 뭔가 궁금증이 생겨야 돼. 자,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다음 단원에 배우는 힘이에요. 힘. 더 쉽게 얘기해서 힘이 없으면 등속도 운동, 힘이 있으면 가속도 운동. 근데 등가속도 하려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얘를 이제 왜 규칙적인 운동 2개로 설명하고 어떨 때는 등속도 운동, 어떨 때는 등가속도. 결론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면 힘이 작용할 때. 자, 그러면 여기 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왜 그러냐? 또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는 왜 일정한 가속도냐? 이거를 도대체 누가 얘기했냐? 결론, 뉴턴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바로 이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정립한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뉴턴의 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